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공식적으로 올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기승입니다. 한편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물폭탄급 장맛비를 쏟아냈던 올해 장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는 폭염이 기승인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 보시면 대구 34도, 경주 35도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습도까지 높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빗줄기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소나기는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수서환원 제철소 건립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포스코는 해외 선진국들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환경 관련 이슈들에 대해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의 주장대로 별 문제가 없을지 앞으로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약 20조 원을 투자해 수소 환원제철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탄소세를 부과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탄소 중립은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자금 등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탄소 중립은 한 기업, 한 산업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생존의 문제이며 국가 경쟁력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바다 매립과 관련해선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우려되고 있는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에 대해선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철소 건립을 가정해 10년 뒤 해안선 변화를 예측한 실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실험 결과 0일 때에는 영향이 없고 도구와 송도는 제철소를 건립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각각 0.01m와 0.13m가 더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하나 안 하나 0일 때 해결은 백사장의 변화가 없다. 0.77에서 0.77이고요. 도구 약간 늘어나고 송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늘어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해양보호생물인 잘피류는 사업 대상지에서 최대 4.6km 떨어진 해안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매립에 사용되는 슬래그는 폐기물이 아니라 부산물로 유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바다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내년 3월까지 인허가를 받아야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비가 증가해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동빈항에 장기간 계류 중인 어선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태풍이 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어선 소유자들에게 선박 로프를 보강하고 마찰 방지를 위한 방충제 설치, 선내 잔존 폐유 제거 등을 요청했습니다. 동빈항에 계류된 선박 중 포항시 관할어선은 160여 척이며 이 중 장기 계류 어선은 40여 척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의 한 빌라에서 동일견종 50여 마리가 무더기로 구조됐습니다. 몇 년간 집에 방치되면서 근침 번식돼 기형과 피부병으로 건강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세입자인 견주는 나타나지도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 한 빌라. 이곳에서 시추 견종 50여 마리가 배설물과 각종 쓰레기에 뒤섞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털은 오물과 뒤엉켜 갑옷처럼 딱딱했고 피부는 온통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오물이 그렇게 엉겨버리니까 발 내장이 전부 다 그냥 다 밀지도 않았는데 피가 나고 이러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미는데 살 썩은 냄새 나더라고요. 한 집안에서 3년여 동안 근친교배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걷는 것도 사실 힘든 애들이 좀 많아요. 발톱이 좀 이상하게 기형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원래는 강아지들이 그렇게 많이 짖진 않는데 불안해서 그런지 한 마리가 짖으면 불안해서 다 같이 짖는 것도 굉장히 심하고요. 지난 23일 강아지 악취가 심하자 빌라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하니 학대당한 강아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시추 2마리는 구조 현장과 보호소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냄새 나고 내가 이래가 왜 살았는데 이랬니까. 데리고 다니지도 못해, 숨죽해갖고. 새끼가 전부 다 요맹인데 바깥에. 집 안에서 나는 강아지 악취가 여기 빌라 바로 앞 도로까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빌라 주인이 세입자와 연락했지만 알아서 처리하세요라는 말만 무책임하게 남겼다고 합니다. 견주인 40대 남성 세입자는 부재 중인 상태. 3년 전 견주가 시추 2마리를 애견샵에 데려왔을 때도 학대 방치돼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사람으로 키운다면서 집에 14마리나 있으면 중성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마취하는 게 불쌍해서 중성화를 못 하겠다면서 이러는 거야. 우선 암컷 24마리는 미용과 중성화를 거치는 등 긴급 조치를 마쳤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세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대구지검 공판 제1, 2부는 지난 6개월간 위증 및 위증교사범 21명을 적발해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 조직원들의 조직적 계획적 위증,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 범행을 은닉할 목적의 위증 등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가 포함되면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년 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경주시가 출자 출연한 4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성과를 낸 기관에 대해선 사업비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해 출자 출연 기관 4곳에 대한 경영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경주문화재단이 가등급을 받아 3년간 1위를 차지했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한 등급 상승한 가등급,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나등급,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다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평가에선 ESG 경영과 직원 역량 제고, 이해충돌 방지와 재난안전 예산관리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경영 성과 등 재무적인 결과와 함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 비재무적 경영계획 추진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ESG 경영을 많이 준비하신 기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려고 많이 요즘 보통 보면 책임 경영 때문에 재무적 경영을 많이 추구하는 반면 이렇게 비재무적 경영을 많이 하신 기관에 조금 더 가점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평가에선 인사의 공정성 제고와 전문 연구진 확대, 공정한 직원평가 기준 마련과 새로운 경영지표 수립 등 기관별 개선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경주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실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등 경영 개선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성과상여금뿐만 아니고 사업비에 있어서도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거고 그리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요구를 해서 그게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내년부터 유형별 세부 평가 지표를 변경하고 출자 출연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황금정원 나들이 개최를 앞두고 시민정원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시민과 전문가 등 15개 팀을 선발해서 황금정원 나들이 축제 기간에 각 팀마다 4제곱미터 크기의 정원을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작품 제작 전 가드닝 교육을 실시하고 이론 교육과 함께 시공, 안전, 정원 꾸미기 등 현장 교육도 진행합니다.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선정 이후 첫 투자를 유치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어제 대기업인 한화시스템이 착공식을 했고 다른 대기업의 공장 증설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성장도 지원하면서 구미가 반도체에 이어 방위산업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1공단 옛 한화 구미공장 8만 9천여 제곱미터 땅에 한화 시스템이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군 관련 감시 정찰 시스템과 전투 지휘 체계 등을 생산해 국내 방위 산업 기업에 납품합니다. 2천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25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구미가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한 뒤 첫 결과물입니다. 방산 클러스터가 조성됨으로 해서 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과 관련된 많은 기술 발전과 또 협력 업체들이 같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같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IG 넥스원도 구미 1공단에 내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완공하고 무인 수상전과 같은 첨단 무기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 더욱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관련 기업들이 구미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이와 함께 경상북도와 구미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사업단을 꾸려 경북 구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본래 목적인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도 돕기로 했습니다.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공동으로 또 랩을 구성을 해서 국방 관련되는 기술들을 연구를 해서 그걸 또 사업화시키고 창업시키고 그 인력들이 또 지역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서 또 이제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서 선순환 고리가 연결되는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 성공으로 방위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구미가 반도체에 이어 방위산업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재난지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예천과 봉화, 영주 문경 지역과 충북 전북 지역 등의 주소를 둔 재학생으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동국대는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문화유산 100개를 지정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기후변화 피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부터 20년간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는 모두 970여 건에 달하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과 호우, 산불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2일까지 무인 헬기 11대를 투입해서 읍면 지역 논 5,4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벼병해충 친환경 항공 방제를 실시합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꿀벌 안정성이 입증된 친환경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고 있어 논 주변 다른 작물과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헬기는 유인 헬기와는 달리 최저 고도 한도가 없어 저공 비행을 통해 정밀 살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폭탄급 장맛비를 쏟아냈던 올해 장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는 폭염이 기승인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 대구 34도, 경주는 35도까지 기온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와 습도까지 높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빗줄기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치는 곳도 있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지역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남부는 오늘 아침 21도에서 2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최고 35도까지 기온 껑충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도 아침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2도에서 34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